일단 그러면은 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뼈가 지금 3개가 부러졌잖아요. 바깥쪽, 안쪽, 뒤쪽. 자, 그러면 어느 뼈부터 먼저 수술을 할까요? 어느 뼈부터? 맞히시는 분 있나요? 바깥쪽, 안쪽, 뒤쪽? 어디부터 수술할까요? 정답은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턱분깍지 조재원장입니다. 오늘은 삼과굴절 케이스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. 삼과굴절은 어디냐? 발목이에요. 발목. 과라고 하는 거는, 삼과는 새과, 쓰리 말레올로스가 이제 과라는 건데, 과라는 데는 뼈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데를 얘기를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팔꿈치에도 이게 튀어나오는데 외상과, 외측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내상과라고 하거든요. 내측 위쪽, 바깥쪽 위쪽에서 외상과, 내상과가 나오는데, 발목에도 내과, 외과, 후과가 있어요. 내과라는 거는 이제 발목 안쪽에 튀어나온 뼈 있는 걸 내과라고 그러고, 외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복숭아뼈라고 하죠. 비골의 외측에 튀어나온 걸 이제 외과라고 그러고, 후과라는 거는 경골뼈가 뒷면에 이렇게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거든요. 뒤쪽에 튀어나온 건 후과라고 그래요. 외과골절이냐, 내과골절이냐, 양과골절이냐, 삼과골절이냐,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발목 주변 골절을 이제 좀 나누죠. 그러면 사실 삼과골절이라는 거는 그 세 과가 다 부러진 거잖아요. 내과, 외과, 후과 다 부러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 골절 중에 상당히 좀 심한 타입의 골절이라고 할 수 있고, 뭐 이런 타입에서는 뭐 인대 손상도 가끔 좀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, 관절이 좀 심하게 깨지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고요.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발목 골절 중에는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골절 중에 하나죠. 근데 이것도 사실 수술 잘 해놓으면 거의 뭐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도 있거든요. 오늘은 조금 좀 심하지만 그럭저럭 잘 수술이 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3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, 미끌했는데 그냥 뚝 하고서는 이제 부러진 거예요. 대개는 이제 이거는 어이없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 대신 빙판길, 얼음길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, 뭐 어디서 이렇게 점프했다가 턱 떨어졌는데 발목이 삐끗하면서 우두둑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심한 골절이고, 통증도 당연히 심할 거고, 붓기도 엄청 심할 거고 막 그렇죠. 그래서 다른 병원 들러서 수술이 필요하다,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좀 찾아오셨어요. 엑스레이 보면은 벌써 여기가 이렇게 좀 깨져 있죠. 이게 이제 외과, 여기도 깨져 있죠. 요게 내과, 뒤쪽도 사실은 여기 깨져 있거든요. 이제 후과인데, 이게 지금 보면은 발목이 전체적으로 깨진 게 이렇게 좀 틀어져 있어요. 외측이 나갔으니까 발목이 이제 디귿자인데,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지다 보니까 외측으로 발목 전체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죠. 발목도 약간의 탈구가 좀 돼 있는 거예요. 보시면은 여기 이만큼 깨져서 좀 벌어져 있고요. 여기도 좀 상당히 좀 많이 깨져서 벌어져 있고, 뒤에도 뭔가 금이 좀 보여요. 뒷사진도 보면 여기도 뭔가 이렇게 조각이 뭔가 원래 여기하고 여기가 맞았어야 될 것 같은데, 이게 이렇게 뭔가 깨져서 이상하게 보여요.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CT, MRI 좀 찍어봐야죠.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삼과골절 상당히 좀 심한 타입의 골절이라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, 관절 속 안에도 골절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MRI 좀 찍어보면, MRI 상에서 이제 내측 인대들은 뭐 괜찮아요. 보면 발목이 원래 여기하고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지면서 지금 외측으로 좀 틀어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연골은 아직 손상은 없어요. 이게 이제 후과 골절인데, 여기가 지금 관절면이거든요. 관절면을 일부 침범해서 뒤쪽에도 골편이 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. 원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원래 여기에 맞았어야 됐거든요.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쫙 하고 대나무처럼 쪼개져 있는 상태다. 보면은 바깥쪽인데도 지금 보면 요 부위가 좀 끊어져 있어요. 물론 이제 여기가 깨져서 이렇게 좀 벌어져 있기도 하지만, 인대도 외측에는 인대 파열도 좀 동반되어 있는 상태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발목 뼈만 맞춰놓고 그냥 놔두면, 뭐 깁스하거나 이제 그러면 뭐 저절로 안 물어붙을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요 수술 해놓고 통깁스를 해버리면 발목이 좀 굳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수술하고 통깁스는 안 합니다. 반깁스를 하는데, 대신에 이렇게 인대 파열이 있으면 같이 좀 봉합을 좀 해줘요. 그래야지 좀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. 그래서 수술하면서 인대 봉합, 외측은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다,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이 좀 나는 거죠. 인대가 끊어진 게 이렇게 허옇게 끊어진 게 좀 보입니다. 일단 그러면은 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뼈가 지금 3개가 부러졌잖아요. 바깥쪽, 안쪽, 뒤쪽. 자, 그러면 어느 뼈부터 먼저 수술을 할까요? 어느 뼈부터? 맞히시는 분 있나요?
바깥쪽? 안쪽? 뒤쪽? 어디부터 수술할까요? 정답은 외측입니다. 삼가골절에서는 무조건 외측을 웬만해서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외측을 먼저 맞춰야 돼요. 왜냐? 외측이 뼈 길이가 있거든요. 이게 발목이라는 게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다 마찬가지예요. 거의 지금 진짜 아다리가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.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어요. 이게 인대, 뼈, 근육, 힘줄 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원래 유격이 없어요. 우리가 맞는 블록 딱 끼워 넣듯이 그런 식으로 좀 딱 맞아야 돼요. 내과와 후과는 다리 길이하고는 큰 차이가 좀 없어서 일단 비골 쪽, 비골뼈를 잘 맞춰놔야 이제 길이가 좀 맞는 거예요. 그게 기준이에요. 비골뼈만 잘 맞춰놔도 내과와 후과는 간혹 비골만 맞췄는데 얘도 어느 정도 좀 그럭저럭 수술 전에는 많이 틀어져 있던 게 그럭저럭 맞아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정답은 외과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. 무조건. 그래서 길이를 일단 맞춰야 돼요. 그래야지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 이제 벌써 외과는 길이 어느 정도 좀 맞춰가지고 해놨고요. 보면 아까 내과가 좀 틀어져 있던 게 어느 정도 얼추 그냥 비슷하게 좀 가 있죠. 발목도 아까 바깥쪽으로 틀어졌던 게 안쪽으로 좀, 그러니까 외과가 지금 딱 맞아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밀려있던 거를 탁 잡아놓으니까 발목도 관절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좀 맞아 있어요. 그래서 길이도 이제 잘 맞는 거죠. 자, 그러면 내과를 고정을 합시다. 내과는 이제 보면 뼈가 이렇게 좀 깨졌는데 뼈 자체가 워낙 작잖아요. 아까 외과는 이제 길게 깨지고 뼈가 충분히 나사로 고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쇠판하고 나사로 고정을 했는데 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뼈 자체가 좀 작으니까 쇠판으로 고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. 이게 적어도 한 뼈에 나사 3개는 박아야 되는데 그 정도 박기가 쉽지 않죠. 뼈가 작으면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쇠핀하고 철사로 이렇게 얽어매는 식으로 긴장강성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상당히 힘 잘 받아요. 쫙 조여놓으면 저거 생각보다 힘 잘 받아요. 충분히 버텨요.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을 했는데 보면은 철사가 한 가닥이 아니죠. 두 가닥이죠. 왜냐? 저 한 가닥만으로 이렇게 조여놓으면 혹시라도 끊어지면 어떡해. 벌어지잖아요. 그래서 두 가닥을 하는 거야. 안전판인 거죠. 안전판. 더블로 철사를 팔자로 2개를 엮어서 조여놓는 거죠. 그러니까 관절면이 정확하게 좀 잘 맞아있죠. 후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어떻게 하겠어요? 이게 뒤로 쫙 쪼개서 벌어졌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압박해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내과하고 외과만 맞췄는데 후과를 보니까 아까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와 있던 게 어느새 이렇게 원위치로 좀 들어가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아까는 외과, 내과, 후과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주저앉고 틀어지니까 이게 벌어졌던 게 외과하고 내과를 쫙 원래 길이대로 이제 맞춰서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뒤로 물러났던 조각이 당겨지는 힘을 받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.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. 이럴 경우에 이제 뒤로 들어서 보면 이게 분명히 깨져서 벌어졌는데 이거 어디 갔지? 보면 이게 내과랑 외과를 맞춰놓으니까 지가 안으로 힘을 받으면서 저절로 정복이 좀 되는구나. 이제 그렇게 좀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에다 나사 하나로 충분히 좀 힘받게 고정을 좀 해놓죠. 요거는 이제 그 인대 파열 있던 거 아까 봉합을 좀 한다고 했잖아요. 보면 인대 파열로 이렇게 갭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. 다 고정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인대 고정용 실을 심고요. 이 실을 이용해서 인대를 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좀 모아서 좀 봉합을 좀 해주죠.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 보면 관절면 아주 뭐 거의 99% 이상 좀 잘 맞아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사면 사진에서 잘 맞았고 사진에서도 쭉 효과도 좀 잘 맞아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고 뭐 하루 정도는 조금 아파서 바로 발목 운동하기 어렵겠지만 2,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발가락, 발목 움직임 할 수 있고요. 통깁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. 통깁스를 하게 되면 붓기도 잘 안 빠지고 발목도 다 굳어버리면 나중에 너무 오래 걸려요. 붓기도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좀 꽤 있고 이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인대를 다 봉합을 해놓으면 통깁스 전혀 필요 없어요. 반깁스만으로 충분하고 반깁스도 하루에 몇 번은 떼서 발목 운동 바로 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좀 없습니다. 물론 딛는 건 좀 천천히 해야죠. 발목 운동은 이 정도 고정만으로도 충분한데 딛는 거는 조금 뼈진이 나오면 대략 한 달 정도 그 정도 지나면 슬슬 좀 발 좀 디뎌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이제 잘 회복 중이신데 오늘은 발목 골절 중에 조금 심한 형태인 삼과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인대 꼭 확인 좀 필요하고요. 외과 먼저 잘 고정해서 맞춰놔야 이제 수술이 좀 수월하게 좀 되고 제대로 잘 맞춰서 단단하게 고정하면 통깁스 필요 없이 수술하고 2, 3일이면 바로 발목 운동하고 한 달 정도면 슬슬 좀 디디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.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